아저씨, 또 신발 찾으세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은 아파트 분리수거장. 남들이 버린 신발을 뒤지는 노인을 주민들은 슬쩍 피해 지나갑니다. 64살의 영수는 검은 봉투를 하나씩 뒤집니다. 그는 흙 묻은 운동화 한 켤레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물건을 찾은 사람처럼요. 경비원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차며 영수를 바라봤죠. 주민들이 다 봐요. 이 나이에 왜 남이 버린 걸 뒤지고 다니세요? 영수는 대답 없이 신발의 밑창만 가만히 살핍니다.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품 안에 소중히 챙겼죠. 경비원의 시선을 뒤로 한 채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빠, 또 가져온 거야? 손 다칠 텐데 왜 자꾸 이런 걸 주워와? 현관문 옆에는 이미 낡은 신발들이 줄지어 쌓여 있습니다. 딸은 산더미 같은 짐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신발 냄새 나잖아, 아빠. 제발 버리라니까요. 영수는 신발을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아직 멀쩡해. 버리기엔 아까워서. 딸은 답답한지 반찬통을 식탁 위에 3개 내려놓습니다. 손주 오면 맨날 신발 밟고 다녀요. 집도 좁은데 왜 자꾸 버린 것만 주워와? 왜 자꾸 자기보다 남이 버린 걸 더 챙기는 거야? 영수는 현관 쪽을 보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딸은 등을 돌린 채 덧붙입니다. 또 밤새 이거 붙잡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몸이 먼저 망가져요. 영수의 투박한 손이 순간 공중에서 멈춰 섭니다. 무언가 변명하려다 끝내 입을 다뭅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작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수는 낡은 책상에 주워온 운동화를 올려놓습니다. 버리기엔 아직 멀쩡하잖아.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갑자기 닳아버린 운동화 밑창을 뜯어냅니다. 끊어진 안감에는 촘촘하게 바느질을 하죠. 손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해온 사람처럼요. 어둠이 짙게 깔린 한밤중이 되어서야 영수가 일어납니다. 또 나가시는 거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딸이 걱정스럽게 쳐다봅니다. 영수는 덤덤하게 수선한 운동화를 보자기에 정성껏 쌉니다. 금방 다녀온다. 기다리지 마라. 신발 주머니를 뒤로 숨기며 짧게 답합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와요. 영수는 아무도 없는 골목을 지나 어딘가로 향합니다. 오늘도 누군가 가져가길 바랍니다. 딸 몰래 영수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버스터미널이었습니다. 밤 11시, 버스터미널은 한산한 정막에 잠겨 있습니다. 영수는 17번 승차원 끝에 있는 낡은 벤치로 향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자리인 것처럼요. 단 한 번도 다른 자리를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낮에 주워온 운동화를 넣고 짧은 메모를 남깁니다. 필요하신 분, 그냥 신고 가세요. 그런데 박스를 밀어 넣던 영수의 손이 벤치 구석에서 멈춥니다. 오늘은 없을 줄 알았던 무언가가 있었죠. 상자 안에 접힌 채 놓여 있는 작은 쪽지. 덕분에 처음으로 면접 보러 갑니다. 영수는 쪽지를 가만히 바라보다 외투 주머니에 깊숙이 넣습니다. 다음 날에도 상자 안엔 또 다른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식에 가야 했는데 여기서 검은 구두를 얻었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영수는 사람들의 사연이 담긴 종이를 무심히
주머니에 넣습니다. 쪽지만 챙기고 작은 초콜릿은 그대로 두었죠. 고맙다는 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바지 주머니는 좀 비우고 내놔요. 집 안, 세탁기 앞에서 수진이 영수의 바지를 탈탈 털어냅니다. 주머니에서 쏟아진 꼬깃꼬깃한 쪽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수진은 내용을 읽지 않고 조용히 다시 주머니 속으로 넣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아무 말 없이 세탁기 문을 닫습니다. 아빠는 언제까지 자기한테 벌 줄 거야? 이제 좀 앞으로 가면 안 돼? 딸은 식탁 위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영수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창밖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놓을 수 있었으면 진작 났겠지. 그 말 한마디에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괜히 빈 그릇만 정리하며 등을 돌리죠. 거실에 혼자 남은 영수가 천천히 품 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냅니다. 수십 번은 폈다 접은 듯 모서리가 다해진 메모지였습니다. 그 종이를 영수는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죠. 낡은 메모 한쪽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17. 영수는 그 숫자 위에 손가락을 오래 올려둡니다. 마치 닿기만 하면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듯이요. 참 오래 붙들고 있네, 내가. 작게 흘러나온 혼잣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가 종이를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습니다. 다음 날 밤 17번 승차원 벤치로 향하던 영수의 발걸음이 멈춰섰습니다. 벤치 앞에 노란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었죠. 무단 물품, 적치 금지, 발견 즉시 수거 예정. 영수는 안내문을 한참 바라보다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만집니다. 구겨진 안내문 끝이 손에 닿았지만 떼어내지도 못했죠. 이것까지 없애면 나는 뭘 붙잡고 살아야 하냐.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마치 또 한 번 무언가를 빼앗긴 사람처럼요. 그때 영수는 상자 안에 놓인 편지를 읽고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신발을 신고 넘어졌습니다. 좋은 일도 책임질 수 있을 때 하세요. 고맙다는 인사 대신 날카로운 비난이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습니다. 또 망쳤구나. 터미널을 빠져나오는 영수의 발걸음이 무겁게 흔들립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베란다로 향해 주저앉습니다. 정성껏 모아두었던 신발들을 상자에 거칠게 담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이걸 다 치워요? 오늘만큼은 정말 끝내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이 놀란 눈으로 영수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는 대답 없이 신발 상자들을 현관 밖으로 밀어냅니다. 딸이 말리려 다가가자 갈라진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다 버릴 거다. 하나도 안 남기고. 영수의 목소리는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흐느끼는 아버지. 내가 또 늦으면 안 되잖아. 망쳐버리는 건 한 번이면 됐어. 영수의 말에 수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제발 또 혼자 버티지 마요, 아빠. 영수는 눈을 감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입을 다뭅니다. 그날 이후 17번 승차원 벤치 아래는 텅 비게 됩니다. 영수의 신발도 사람들의 쪽지도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째 먼지만 쌓여가던 차가운 벤치 위에 갑자기 어떤 종이가 놓입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의문의 메모지가
바람에 파르르 떨립니다. 결국 다 치워버렸구먼. 영수는 며칠 만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터미널을 찾습니다. 상자가 있던 17번 승차움의 벤치 아래는 텅 비어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바닥을 보며 영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안내문 대로 모든 것이 사라진 현장은 차갑기만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허망하게 발길을 돌리려던 그때 영수의 눈이 커집니다. 멀리서 터미널 직원이 커다란 검은 봉투를 들고 갑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그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려갑니다. 잠깐만요. 그거 잠깐만요. 영수는 거의 매달리듯 봉투를 붙잡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어냈죠. 안에서는 익숙한 신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왜 다 여기에? 영수는 바닥에 흩어진 신발들을 보며 숨을 몰아쉽니다. 자신이 정성껏 수선했던 깨끗한 신발이 섞여 있습니다. 그 사이로 수많은 포스트잇과 편지 봉투가 무더기로 나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가장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듭니다. 사고 났다고 편지 쓴 사람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영수는 침을 삼키며 구겨진 종이를 천천히 펴기 시작합니다. 비난을 퍼부었던 그 사람이 다시 남긴 진심 어린 글자들입니다. 지난번엔 너무 경황이 없어 무례했습니다. 사실 넘어지며 병원에 갔다가 큰 병을 미리 찾아냈습니다. 비난했던 제가 부끄러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종이를 뜬 손을 바들바들 떨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이번엔 늦지 않았구나. 그는 흐릿해진 시야로 바닥의 쪽지들을 멍하니 봅니다. 봉투 안에는 영수가 둔 적 없는 새 신발들도 가득합니다.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 타서 저도 신발 사왔어요. 신발 덕분에 딸아이 결혼식 잘 다녀왔습니다. 영수가 없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들을 하나씩 만져보던 그때였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눌려있던 마지막 종이를 본 후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17번 승강장에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을 때리는 한마디. 영수의 귓가에 아득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립니다. 아버지 이따 면접 보고 17번 승강장으로 갈게요. 돌아오면 제 구두 꼭 고쳐주셔야 돼요. 나를 두고 먼저 떠나간 아들의 목소리. 끝내 돌아오지 못한 아들은 그날의 약속만 남긴 채 멈춰 있었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제 구두 고쳐주기로 하셨죠? 환청 끝에 들려온 건 아들이 아닌 수진이의 목소리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영수를 보며 조용히 무릎을 굽힙니다. 영수는 딸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고 멍하니 서 있기만 합니다. 사실은 안내문 제가 부탁했어요. 아빠가 또 다칠까 봐요. 영수는 대답 없이 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수지는 참아왔던 말을 토해내듯 영수의 손을 잡습니다. 아빠 신발 신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아빠가 무너지니까. 근데 없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빠가 비운 자리를 사람들이 계속 채우더라고요. 영수는 오랜만에 깊은 숨을 쉽니다. 수지는 울먹이는 아버지의 좁은 어깨를 가만히 안아줍니다.
이제 오빠 기다리는 건 그만해도 돼요. 17번 승강장에서 좋은 신발 많이 신겨줬잖아요. 수지는 울먹이며 아버지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쌉니다. 영수는 오래 쥐고 있던 낡은 메모를 천천히 펼쳐봅니다. 그리고 작게 웃듯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돌아왔구나. 누군가는 돌아왔어. 메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흐릅니다. 무사히 돌아왔다는 인사. 10년을 멈춰 있던 영수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참 따뜻하구먼. 따스한 오후 햇살이 터미널 바닥을 환하게 비춥니다. 영수는 정갈하게 수선한 신발 한 켤레를 꺼냅니다. 그는 17번 승차원 벤치 아래에 조심스레 신발을 둡니다. 그러고는 하얀 종이 위에 꾹꾹 눌러 쪽지를 적습니다. 조심히 다녀오세요. 다녀오는 길이 덜 힘드셨으면 합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묵직한 진심이 조용히 담깁니다. 쪽지를 신발 위에 올려두고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영수의 표정에는 더 이상 그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승강장 벤치 아래에는 작은 박스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발들과 형형색색의 쪽지들이 가득합니다. 영수는 박스를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발걸음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 나무 옆에 기대 서 있던 수진이 손을 흔듭니다. 아빠, 오늘은 진짜 집에 일찍 들어와요. 그래. 오늘은 같이 가자. 아들이 떠난 승차움은 더 이상 기다림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걸어 나갈 수 있게 끈을 밀어주는 자리가 되었죠. 영수는 이번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조용히 다시 뵙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